근데 진짜 미국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밑에서부터 button up을 하는 거예요. button down이 아니라 동사에 up을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해볼 건데요. up은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이미지 연상하시고요. 대표적인 동사 stand up 한번 같이 보실게요. stand up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서 있는 거는 그냥 stand 하시면 되죠. 나 그 차 뒤에 서 있었어. 뭐라고 하세요? I was standing behind the car. I was standing behind the car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다가 확 위로 올라오면서 서는 이 액션을 stand up 이라고 하죠. 액션이 아니라 서 있는 상태를 계속 그대로 내비두는 거. 바람 맞추다 라는 거는 stand up 뒤에 목적어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어젯밤에 나 바람 맞췄어. He stood me up last night. He stood me up last night. 수동태로 be stood up, got stood up 이라고 하게 되면 바람 맞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 어제 바람 맞았어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got stood up last night. I got stood up last night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stand up은 정말 일어나는 동작뿐만 아니라 확 일어나서 맞서 싸우는 거.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네 의견을 말해, 네 의견을 피력해 라는 것도요. Stand up for yourself. Stand up for yourself 라는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pile up 이라는 게 있죠. pile이라는 거는 그냥 막 무더기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막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방에 옷이 막 쌓이고 있어. 뭐라고 하시면 돼요? Clothes are piling up in my room. Clothes are piling up in my room. 요즘 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Work is piling up these days. Work's piling up these days. 싱크대에 그릇이 막 쌓여 있어. Dishes piled up in the sink. Dishes piled up in the sink. 하시면 되죠. 근데 그냥 막 무더기로 쌓이는 게 아니라 stack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stack은 차곡차곡 쌓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바닥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Boxes were stacked on the floor. Boxes were stacked on the floo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stack 같은 경우 굳이 up을 붙여 쓰게 되면 정말 높이 쌓였다라는 게 좀 더 강조가 돼요. 근데 이렇게 stack이나 pile 같은 경우는 명사로도 쓰기 때문에 동사도 되고 명사로 될 경우에는요. 명사로 쓰일 때 어를 붙여서 나 지금 명사거든 이라는 걸 붙여줘야 되는 거죠. 바닥에 온 무더기가 이렇게 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ere's a pile of clothes on the floor. There's a pile of clothes on the floor 이라고 하시면 되죠. 책상에 편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 쌓인 묶음이 있어.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ere's a stack of letters on the desk. There's a stack of letters on the desk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pile과 stack의 달라지는 그림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step up 이라는 게 있습니다. step 하면 발을 내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위로 내리는 거니까 보통 무대에 서서 이 무대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할 때 많이 쓰거든요.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Please step up and introduce yourself. Please step up and introduce yourself. 자,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다라는 거는요. 나서다란 뜻으로도 쓰실 수 있고 한 단계 나아가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야, 이렇게 당하지만 말고 네가 나서서 좀 뭐라고 좀 해. 이렇게 해볼까요? You should step up and say something. You should step up and say someth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 팀은 이 마케팅을 한 단계 높여야 됩니다. 좀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step up 이용해서 한 단계 높이는 거, 강화시키는 거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We need to step up our marketing. We need to step up our market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원리를 깨치고 기본 그림을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머리에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짧고 굵게 영어의 탄탄한 기초를 완성하세요. head up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ead는 막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그 위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알려줄 때 이 길로 쭉 올라가시면 왼쪽에 그 빌딩이 보이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f you head up this road and you will see the building on your left. If you head up this road, you will see the building on your left.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head up이라는 건 앞서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팀을 이끌고 나아가다, 총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새로운 마케팅 팀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She will head up the new marketing team. She will head up the new marketing team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head up 하면은요, head up! 고개 들어! 조심해!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온 표현으로 heads up 이라고 하게 되면 경고, 귀뜸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야, 미리 알려줘서 귀뜸해줘서 고마워. 뭐라고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the heads up. Thank you for the heads up. 제가 미리 귀뜸해 드리는데요. 걔는 막 놀라는 거 안 좋아해요. 수거로 미리 경고해 두는데 라는 거를 just a heads up. just a heads up 이라는 굳어진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Just a heads up, she doesn't like surprises. Just a heads up, she doesn't like surprises 가 되는 거죠. 도착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귀뜸해 줄게.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will give you a heads up before I arrive. I will give you a heads up before we arrive. 라고 하시면 되죠. add u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dd up도 정말 많이 쓰여요. add는 더하는 건데 막 올라가면서 더 더하고 더 더하고 더 더하는 게 되니까 총합을 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야, 그 비용을 다 더해보면 정말 많아. 적은 게 아니야. 뭐라고 하시면 돼요? If you add up all the expenses, it's a lot. If you add up all the expenses, it's a lo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얘기가 딱딱 더해졌을 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제가 좋아하는 범죄 시리즈 막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다. 뭔가 이야기가 안 되잖아. 말이 안 맞잖아. 라는 것도 don't add up의 형태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His story doesn't add up. His story doesn't add up.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 뭔가가 말이 안 돼. Something doesn't add up. Something doesn't add up. 하고 의심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됩니다. build up 있죠. build는 짓고 만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막 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가 점점 쌓이거나 축적되거나 긴장이나 문제가 고조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화할 때도 build up 이용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지방이 혈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혈관하면 artery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Fat can build up in your arteries. Fat can build up in your arteries. 라고 하시면 되죠.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긴장감 tension 하면 되니까 tension built up between them. tension built up between them 이라고 하시면 되죠. 화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anger is building up. Anger is building up. 야, 너는 자신감 좀 키워야 돼. 뭐라고 하시면 돼요? You should build up your confidence. You should build up your confidence 하고 쓰실 수 있죠. 여러분, 사소한 문화 차이 담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야, 너 그 코트 지퍼 올려 이런 얘기할 때 zip up 동사로 쓰거든요. Zip up your coat. Zip up your jacke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셔츠 버튼을 잠그다 라고 할 땐 뭐라고 하시면 돼요? Button up the shirt 이라고 하면 돼요. He's buttoning up the shirt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버튼 잠글 때 어디서부터 잠궈요? 저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잠그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밑에서부터 button up을 하는 거예요. button down이 아니라. 그래서 왜 버튼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위는 안 보이니까 잘못 낄 수 있잖아. 아래서부터 해야 보면서 잘못 안 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맞긴 맞네 라고 뭔가 수긍이 됐거든요. 이렇게 버튼 잠그는 것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표현들 머리 이미지에 그리시면서 되도록이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뱉으시면서 외워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이미지 떠올리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셀리에 쓰는 영어 가셔서 원리로 배우는 영어 공부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박히는 영어 공부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